네, 안녕하세요. 예스맨.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소정 시간을 쪼개서 광고를 와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SBI 핀테크 솔루션즈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너 왜 이거 왜 가지고 왔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핀테크의 용어적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결제 시스템 부분도 암호화폐도 가지고 있죠. 그럼 최상위 카테고리로 엮이게 되면 이 핀테크 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배울 만한 측면이 많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 일본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SBI 쪽이 최근에 이제 우리 코인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3분기 매출 근황을 좀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왔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 17년도, 18년도에 대한 측면을 보시게 되면요. 매출액 되게 많이 늘었죠. 이익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이익도 상당히 많이 늘었죠. 평균적으로 YOY 전년 동기 대비 못해도 20% 이상 성장을 해줬다는 측면이 상당히 이 시장은 블루오션이다라는 측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으로 2분기도 좋고 2019년도 때도 그만큼 좋은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상당히 괜찮게 하고 있구나. 즉 핀테크 시장이 상당히 왜 기업들이 왜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봐보세요. 17년도 대비와 18년도 대비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결제 서비스 산업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오히려 개인 머니 서비스 사업이 엄청 많이 성장을 해줬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 머니 서비스 산업은 이제 SBI 레밋이라는 송금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레밋이 무엇이냐면 해외 송금에 특화되어져 있는 측면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SBI 쪽이 해외 송금에 상당히 돈벌이가 잘 되니까 우리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쪽에 리프라고 연결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보시면 17년도 때만 보시면 엄청난 성장을 많이 해줬습니다. 송금 시장만. 나머지는 그렇게 뭐 티가 나진 않죠. 예. 그리고 18년도 때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 송금 시장, 돈벌이 너무 잘 되는데 좀 더 기웃거려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 구성 대비에 대한 이익률도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결제 서비스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영업 이익률이 요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송금 부분도 요 정도가 나오고, 기업 지원 서비스 영업이익률이 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네, 쉽게 가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웃거리는 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핀테크 솔루션즈가 보시게 되면 개인 머니 서비스 산업과 결제 서비스, 기업 지원 서비스 부분을 더욱더 확충하겠다. 라고 해서 국제 서비스, 송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레밋, 코스모니, 소셜 랜딩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업 이름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대행 서비스도 요런 회사가 있구나 라는 거를
라고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결제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도 뭐 편의점하고 연계, 그리고 해당 뭐 자영업자들과 연계, 이런 측면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레빗을 보시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의 리플을 통해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리플 들고 계신 분들 요 내용 보면 또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코인 플러그와 합작을 해서 한국 내 국제 송금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 이거 이제 국내 코인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인터넷 통해 대출과 투자자 매칭하는 소셜 랜딩 서비스도 같이 하겠다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레밋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송금 예시를 보게 되면 중간에 걸쳐져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쵸? 일단 돈을 바꿔야 돼. 환전해야 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걸리죠. 뭐 거치는 중개 수수료가 너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빗 송금에 대한 예시는 10분 안에 끝난다. 그리고 거치는 수수료도 간단하다. 많이 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레밋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력도가 크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적 구도를 보시게 되면 송금 수수료 측면이 확연하게 되고 외환 수익, 그 다음에 입금 수수료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금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네. YOA 보시면 아주 그냥 작살이 납니다. 네. 그쵸? 그리고 국제 송금 서비스에 대한 실적도 계속 성장을 해주고 있다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BI 쪽이나 기타 은행들이 이런 쪽에 이제 눈을 많이 돌리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BI 주요 송금 가능자 비율이 어느 쪽이 많이 있냐? 베트남, 필리핀, 중국.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 예, 뭐가 나왔냐? SBI SBI 리플 아시안가 뭐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거. 그게 요거 때문에 요렇게 묶이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애가 어디야? 예, 다 아시아 쪽이잖아. 아시아 쪽.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벌써 요 정도 고객 기반을 형성을 했으니 당연히 더욱더 매력이 넘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더더 수익성을 더욱더 극대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똑같이 아시아 최초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한 국제 송금 서비스 운영 중 일본, 태국 간의 송금 중 엑스커런트를 활용 비중 74%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 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소액 해외 송금 시장도 이제 적극 공략 중이다라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SBI 핀테크 CEO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 나머지 있는 아시아 국가들한테도 기웃거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머니 서비스 사업, 소셜 랜딩,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임명조합의 영업자로 다수의 투자자로 자금을 모집하겠다. 자금의 니즈가 있는 대출자에게 소셜 랜딩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하네요. 요 내용은 저는 좀 잘 몰라서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해당되어 있는 측면이 없어서 요건 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대출적인 측면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일본이 상당히 소극적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실적이 나오는 측면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있다라고 또 보진 않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결제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 이제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카드 꽂는 그 기계가 POS 부분이에요. 그런 단말기 측면, 결제 대행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 부분을 뭐 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즈니스 구도는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적 구도만 좀 보도록 할게요. 결제 수수료 측면이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이 있고, 트랜잭션 요금, 시스템 이용료, 기타 개설 계약금 측면으로 일단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서비스 산업을 보시게 되면 주요 이제 편의점 결제 주력 3사가 요 정도가 되겠고, 주로 이제 이제 점유율이 편의점 점유율에 대한 결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룹 계열 매출 주력 2사를 보시게 되면 소프트뱅크 페이먼트 서비스가 있고, 뭐 점유율이 한 40에서 50% 점유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제 서비스 뭐 5개 곳이 있는데, 뭐 GMO, 최근에 뭐 GMO도 이제 뭐 암호화폐 거래소도 하나 가지고 있죠. 저는 전자결제 서비스 부분하고 또 연결적 구도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도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이제 비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진출했던 그런 회사들도 있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개사가 75%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네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취급 금액 정도, 이제 시장 규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제 건수, 얼마만큼 잘 이용을 많이 하고 있냐, 가맹점 수 측면을 좀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가맹점 수 측면에 이제 서서히 정체되어 가고 있는데, 처리 건수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웃거리려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할게요. 보고서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핀테크 솔루션 그룹의 사업 전략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런 형태로 앞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빠르고 저렴하고 간단한 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하겠다는 기본적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개인 서비스 사업 시장에 대한 국제 송금 서비스, 앞으로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 리플 아시아 쪽을 키워주겠다라는 의미로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요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요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런 게 좀 있다라고만 그냥 보시고,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요게 있잖아요. 뭐 럭비 월드컵, 도쿄올림픽, 오사카 해서 정부 목표 결제 비중을 상당히 높이겠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기준에서는 관광 순위 1위예요. 독보적으로 아직 1위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최근에 엔화를 계속 내렸잖아요. 네. 내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결제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없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해외 송금 부분이 아까 미치는 비중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 부분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베트남이 상당히 높고요. 13만 4천 명, 중국이 7만 4천, 필리핀 한 3만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점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새로운 비자도 인력 부족으로 4분의 1도 못 메꾼다 라고 해서 정부가 수급하고자 하는 해외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라고 해서 앞으로 당장 신설되는 특정 기능 2로 특히 인력이 부족한 14개 업종의 취업 분야가 한정되어 있는데 19년 한 해 동안 이 정도를 늘릴 것이다 라는 정부 입장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더더더 일본인들이 이제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출산도 기피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호 개방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측면도 상당히 가뜩이나 이제 장사가 잘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엔화를 계속 낮췄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외 송금 비중도 높아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 핀테크 솔루션 사업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측면을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리플 커런트도 뭐 그만큼 많이 쓰이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 이제 지배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배구조도 중요합니다. 네, SBI 홀딩스, 핀테크 솔루션즈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 이렇게 이제 홀더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결제 서비스, 아까 머니 서비스, 지원 서비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립 기준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 이제 요거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일본에서는 탑 클래스로 받고 있고 SBI 홀딩스가 투자 기업의 예로 이제 비트플라이어 눈에 들어오죠.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플, 엑스레저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뭐 CT 같은 경우에는 R3 부분 우리가 잘 들어봤던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드박삭스 같은 경우에도 R3 그런 부분 디지털 에셋 부분 그리고 이런 게 또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서클 같은 부분도 되겠죠. 오버스탁 같은 경우도 뭐 요거 여기서 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 없네요. 오버스탁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뭐 내용과 뭐 손익계 계산서, 재무 상태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끝났는데 뭐 여러분들 뭐 이 내용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암호화폐 측면 일본이 왜 암호화폐를 많이 밀려고 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요 시장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매력도가 커진다. 그리고 뭐 리플만 뿐만 아니라 기타 뭐 디지털 화폐도 뭐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 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뭐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본은 이제 금리적인 측면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 각 금융사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인센티브도 많이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보관만 해도 수수료도 나가지 않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요소는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내용이 뭐 되게 지루하셨 분도 뭐 계시겠고 뭐 또 이해 못하신 분들도 몇 분은 계실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알찼다라고 하면 광고 한 편씩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야지 저한테 좀 도움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쉐어 스케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 이오스 정도가 뭐 파슬 리올드 뭐 드롭 하나 뭐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27일 부분의 내용은 없고 28일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28일 날에 대한 내용은 뭐 기껏 뽑아봐야 뭐 요 하드포크 빼놓고는 뭐 그렇게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